1장 몰락의 시작.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하루가 언제였냐고 묻는다면 주저없이 그날이라고 답할 겁니다. 10년간 다닌 회사가 하루아침에 부도났던 그날 말이죠. 그런데 더 끔찍한 건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서준입니다. 올해 38살이고 서울 변두리 아파트에서 아내 다영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니, 살고 있었다고 해야 맞겠네요.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중소기업에서 과장 직책을 맡고 있었거든요. 월급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럭저럭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평범한 가장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그날 밤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담배를 물고 있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죠.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어땠을까요? 중얼거리며 회사 부도 소식을 계속 곱씹었습니다. 1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퇴직금은 물론이고 밀린 월급도 받을 수 없게 됐죠. 더 큰 문제는 회사 보증을 서면서 진 빚들이었습니다. 그때 다영이가 거실로 나왔어요. 손에는 카드 명세서들을 잔뜩 들고 있었죠. 다영이의 얼굴은 차가웠습니다. 결혼한 지 8년 만에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빚이 이렇게 산더미인데 당신은 도대체 뭘 한 거야? 다영이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입을 떼지 못했어요. 뭐라고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을 지켜야 할 가장이 오히려 가족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간 셈이니까요. 거실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다영이의 차가운 시선과 제 떨리는 손이 마주쳤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회사 선배인 태진이 제안한 재기 프로젝트의 모든 것을 걸어보기로요. 다른 선택지는 없었거든요. 가족을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2장 의심과 균열. 며칠 후 저는 태진과 약속을 잡았습니다. 오래된 카페에서 만났어요. 태진은 여전히 여유로운 모습이었죠. 회사가 망해도 그에게는 별다른 타격이 없어 보였습니다. 네가 자금만 좀 더 끌어오면 우리 둘이 회사를 차릴 수 있어. 태진이 술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달콤한 제안이었죠. 새로운 사업 아이템도 있다고 했어요. IT 관련 서비스였는데 시장 전망이 밝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준아, 이번이 우리한테는 기회야?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태진의 말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다영이에게 이야기했을 때 반응은 정반대였어요. 그 사람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다영이의 눈빛에는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태진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들었다고 했어요. 이전 회사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얘기였죠. 하지만 저는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지갑을 뒤져서 남은 현금을 모두 꺼냈어요.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었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창밖에 번개가 치면서 불길한 그림자가 스쳤죠. 뭔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태진에게 투자하기로 마음먹었거든요. 다영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저으며 방으로 들어갔죠. 그날 밤부터 저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어요. 서로를 믿지 못하는 벽 말입니다. 3장 장모의 칼날. 일주일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다영이가 장모님과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우리 돈이 너무 부족해. 아연 학원비도 밀렸어. 다영이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 딸 아연이의 학원비를 내지 못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워진 거죠. 몇 분 후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장모님이었어요. 김은숙, 63세, 자존심이 강하고 딸만 편드는 분이셨죠. 전화를 받자마자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사위 양반, 이제 그만 내 딸 발목 잡고 헤어져. 장모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내가 뭘 해낼 수 있다고 그래. 10년간 다닌 회사도 제대로 못 지켰으면서. 매서운 말들이 칼날처럼 제 가슴을 찔렀어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그날 밤이 가장 힘들었어요. 다영이가 짐을 쌌습니다. 친정으로 가겠다고 했죠. 당신이 정신 차릴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 다영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혼자 남은 거실에서 깜박이는 전등불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저를 믿어주지 못하는 가족들이 원망스러웠죠. 그때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모든 걸 되찾겠다고요. 태진의 사업이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4장 배신의 서막. 몇 달이 지났습니다. 태진과의 사업 준비는 천천히 진행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태진이 자꾸 시간을 끌었거든요.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핑계를 댔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태진의 오피스텔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혹시나 해서 올라가 보기로 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복도를 걷는데 문틈 사이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진의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자 목소리도 들렸죠. 이상하다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순간 제 심장이 멈췄어요. 다영이가 태진과 함께 앉아서 웃고 있었거든요.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럼 이 사업 우리 둘만 아는 걸로 하자. 태진의 말이 제 뇌리를 찔렀습니다. 다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준이는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아. 다영이의 대답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믿었던 두 사람이 저를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숨을 죽이며 그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내와 선배가 저 몰래 무슨 일을 꾸미고 있었던 걸까요? 제가 투자한 돈은 어디로 간 걸까요? 모든 게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날 밤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배신당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5장 숨겨진 계좌. 며칠 후 동생 서연이가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오빠, 언니한테서 이상한 부탁을 받았어. 서연이는 밀봉된 봉투를 제게 건넸습니다. 언니가 이걸 잠깐 맡아달라고 했어. 그런데 실수로 봉투가 찢어졌거든. 봉투 안에는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영이 명의의 계좌였어요. 거래 내역을 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거액이 입금되고 있었거든요. 금액도 상당했습니다. 도대체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오빠, 이 입금자 보여? 서연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을 봤습니다. 입금자 명의는 오태진이었어요. 이 돈 태진 선배가 보낸 거야.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다영이와 태진이 제 등 뒤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동시에 배신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제가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저를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서연아, 이 통장 복사해둬. 저는 서연이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증거들도 더 찾아봐야겠어.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하나였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고 복수하는 것.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었어요. 6장 최후의 심판. 6개월 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법정에 서는 날이었어요. 제가 모은 증거들은 완벽했습니다. 숨겨진 계좌 내역, 사업 계약서, 그리고 다영이와 태진의 대화 녹음까지요. 몰래 녹음한 건 아니었어요. 서연이가 도와줬거든요.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영이와 태진이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제가 들어오자 다영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제가 제출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어요. 법정 안이 술렁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원고의 신뢰를 이용해 사업자금을 편취했습니다. 검사의 말이 울려 퍼졌어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증인석에 서서 마지막 진술을 했습니다. 배신은 언젠가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다영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태진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판사님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다영이와 태진은 사기와 배임 혐의로 각각 2년의 시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딸 아연이의 양육권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깊게 숨을 쉬었어요.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야. 진짜 가족을 위해서.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비록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었어요. 정의가 실현된 거니까요.